이번 시간은 해양 자원 중에서 해양 에너지 자원, 해양 에너지 자원과 해양 생물 자원, 해양 광물 자원에 대한 얘기를 다 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끝마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정리한 선생님의 필기 자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따가 그림 자료하고 동영상 자료를 함께 보면서 나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해양 자원은 일단 첫 번째 에너지 자원부터 한다고 그랬잖아. 자, 에너지 자원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가스 수화물, 화석 연료, 조력 발전, 조류 발전, 파력 발전, 해양 온도차 발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중에 좀 묶어볼 필요가 있죠. 이 해양 에너지 자원 중에서도 묶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녀석들, 요 녀석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네 개를 딱 묶어서 얘들은 뭘까요? 조력 발전, 조류 발전, 파력 발전, 해양 온도차 발전. 그렇죠. 얘들은 바로 계속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에 반해서 이 두 개 있죠. 가스 수화물이나 화석 연료는 얘는 써버리면 어때요? 써버리면 그렇지. 써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재생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를 나눠볼까요? 또 하나를 나눠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 이 중에서도 요 세 개를 또 한번 이렇게 묶어 주는 거야. 이 세 개를 딱 묶어줘. 여기까지 세 개를 딱 묶으면 이 세 개는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생 가능하면서도 친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녀석 조력 발전은 친환경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따가 또 얘기해 줄 텐데 조력 발전은 여러분들 물을 가두는 거야. 가둬서 물이 들어오려는 것을 밀물들을 막아요. 밀물을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밀물이라고 그래. 여기가 육지라고 하면 이거를 밀물이라고 그래. 그리고 육지에서 나가는 걸 썰물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런데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막어.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이 댐을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는 걸 못 나가게 만들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렇죠? 이렇게 높이차가 생기겠죠? 그럼 이 밑에다 터빈을 만들어서 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렇게 높이차를 이용해서 얘를 돌리는 거야. 터빈을 돌리는 거야. 얘가 돌아가면서 거기에 거대한 코일이 감긴 원통에서 돌아가면 당연히 뭐가 만들어져?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고 자기장이 또 만들어지고 하여튼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잖아요. 모든 건 다 이 터빈을 돌리는 거야. 자, 이 조력 발전은 결국엔 뭐야? 나갈 물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있었던 생태계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력 발전은 뭐다? 친환경은 아니다. 자, 이렇게 먼저 분류를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스 수화물은 저온 고압의 우리나라 동해 육지 부근에서 형성된다. 근데 가스 수화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돼?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도 얘기하고요. 수화물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지.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메테인. 근데 이 메탄이 상온에서는 기체죠. 근데 이 녀석이 되게 딱딱한 뭐야? 이 딱딱한 이렇게 얼음 알갱이처럼 이렇게 놓여 있는 환경이 돼야 돼. 그러려면 꽤 높은 얘를 기체로 못 만드는 압력이 필요하고 온도도 낮아야 되죠. 그래서 저온 고압의 환경에서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요. 어디? 우리나라 동해 부근에서 나옵니다. 동해는 그만큼 되게 수심이 깊죠. 수심이 깊고 온도가 되게 낮죠. 그래서 동해에서 나타납니다. 육지 부근이란 말은 뭐냐면 동해에서도 되게 먼 외에는 아니고요. 울릉도가 여기 있고 우리 포항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한 100km 정도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바다에 있어요. 자, 가스 수화물은 전 세계에서 바다에서도 많이 발생되지만 육지 부근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바다만 있는 건 아니고 저온 고압의 육지에서도 발견됩니다. 어쨌든 가스 수화물은 바로 유기물인 메테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육지 부근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육지가 아니라 육지 부근에 있는 바다나 육지, 저온 고압 환경에서 발생된다. 자, 두 번째 화석 연료가 있어요. 화석 연료는 어디에서 많이 발견돼요? 화석 연료라는 게 뭐죠? 화석이 생물이 죽은 유해나 뭐 이런 흔적들이죠. 과거의 생물들이 죽어서 뭐가 된 거야? 연료화 된 거야. 그러니 식물이 죽어서 보통 석탄, 그죠? 그다음 석유도 솔직히 식물이 훨씬 더 많이 식물성 그런
플랑크톤, 뭐 동물성 플랑크톤 다 합쳐서 석유가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어쨌든 생물기원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대륙붕입니다. 대륙붕. 전 세계에서 석유 생산하는 게 여러분들 사막에서 막 뽑아내는 그림 많이 봤을 텐데 실제로는 약 50% 이상을 해저 유전에서 대륙붕에서 뽑아내고 있어요. 화석연료. 여기까지가 뭐다? 재생 가능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 자원이다. 자, 이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 자, 아까 조력발전 잠깐 얘기했는데 얘는 무엇을 이용하는 걸까? 그렇죠. 밀물과 썰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건 지금 썰물이고 여기서 들어오려고 하는 건 뭐다? 밀물이다 이랬잖아. 그죠? 자, 이 밀물과 썰물을 올려는 힘은 달과 태양의 인력이에요. 자, 그리고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잠깐 해줬고요. 자, 그거에 반해서 조류 발전, 파력 발전, 해양 온도차 발전 있잖아. 얘를 또 묶어서 또 기억해야 할 게 친환경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이 세 개를 묶어서 다시 한번 하나 더 써준다면 뭘까요?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더 써준다면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어. 아까 조력 발전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라 달과 태양의 갖고 있는 인력 때문이지. 근데 이 세 개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조류 발전은 조력 발전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 조류 발전은 말 그대로 조류의 흐름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성공적인 바로 명량대첩이 바로 울돌목이라고 하는 조류가 굉장히 빠른 밀물과 썰물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 곳에 이렇게 터빈을 그냥 설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류의 흐름만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조력 발전은 뭐지? 물을 가둬서 인위적으로 가둔 다음에 이 터빈을 돌리는 거라면 이 조류 발전은 조류가 빠른데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설치하는 공간이 어떤 제약 조건이 많겠지. 조력이나 조류나. 자, 그 다음 파력 발전이 있습니다. 파력 발전은 말 그대로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건데 근데 파도는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거죠. 바람은 누가? 그렇지.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되는 거죠. 온도 차는 누가? 그렇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파력 발전도 부유식과 고정식으로 두 개가 나타나는데 이따가 이 부유식은 떴다 앉았다 이렇게 되고 고정식은 가만히 있는데 파도가 들이찼다 나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따 원리를 잠깐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아주 핫한 것이 바로 이 해양 온도차 발전입니다. 자, 이거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일정하게 되게 할 수 있어요. 자, 원리를 보면 지금 선생님 그림을 좀 이렇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조그맣게 그래서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 표층수는 따뜻하죠, 여러분들. 표층수는 따뜻하고 심층수는 되게 차갑죠. 그 온도차가 나타나지, 그지? 온도차가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암모늄이나 프레온 같은 기체들은 되게 온도가 따뜻해지면 그러니까 이 상온 정도에서는 기체로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온도가 낮으면 액체가 됩니다. 얘들을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차가운 심층수에선 액화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액화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가 일로 보내지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표층수 쪽으로 오면 얘는 기화가 되지. 그럼 이 좁은 간으로 이 강력한 기체가 터빈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터빈을 돌고 나면 다시 밑으로 보내서 뭘 시켜? 심층수에 또 시키면 액화가 되지. 이걸 다시 보내서 다시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게 만든다는 거야. 굉장히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일정하게 발전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걸 다 바닷속에 넣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식이나 또 이런 위험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한다면 파력 발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파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일정한 발전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일정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지. 근데 해양 온도차 발전은 되게 일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구도 조류 발전도 그럴 것이고 조류 발전도 뭐 그럴 것이겠죠, 그죠? 하지만 파력 발전은 일정한 발전량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상 가능해야 되고
그 양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발전의 어떤 빈도를 정확하게 예측해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력 발전은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에너지 자원을 정리를 하고 실제 우리가 영상이나 자료를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너지 자원 중에서 가스 수화물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이 메탄이 얼음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동해 이런 부분에서 발견이 되고요. 전 세계에도 보면 다 육지 부근에서 발견되죠. 육지 부근인데 바닷가에서 많이 발견되긴 하지만 육지에도 이렇게 있어요. 자, 저온 고압 환경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메탄이라고 하는 것이 얼음 알갱이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이번에 해양 에너지 자원, 아까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 한번 비교를 해볼게. 둘 다 무엇을 이용하는 거야? 그렇죠. 달과 태양의 뭐를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조력 발전은 친환경이 아니다. 그죠? 조류 발전은 친환경이다. 하지만 둘 다 재생 가능하다. 둘 다 어떤 전력량 예측이 가능한 좋은 방법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 높이 차를 이용해서 수위차에 의해서 여기 압력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조력이에요. 자, 그 다음 조류의 흐름 자체로 그냥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이게 조류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설치를 하면 좋겠어? 조석 차가 큰 데에서 설치를 하면 좋겠고, 얘는 어디에 설치하면 되겠어요? 조류의 속도가 빠른 곳에서 설치하면 좋겠죠. 그죠?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이 파력 발전도 여러분들 두 개가 있다고 그랬지. 파력 발전은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이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 거다. 태양 복사 에너지, 그죠? 그래서 부유식과 고정식, 얘는 파도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부유식은 어떻게? 파도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죠, 그죠? 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파력을 이용한 발생 방식이고요. 자, 이거는 또 뭐야? 고정식이야. 바다에 세워놓으면 파도가 팍 치면서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공기를 압축시킵니다. 이렇게 여기 수위가 살짝 올라가면서 압축되지. 이 압축된 걸로 터빈을 이제 돌리는 것이죠. 이따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해양 온도차 발전이야. 아까 선생님이 저기서 보였지만 여기에다가 뭐다? 암모늄이나 아니면 프레온 같은 기화하기 쉬운 액체를 집어넣어서요. 여기에다가 표층수 따뜻한 물이 이렇게 가면 얘를 데워서 어떻게 됩니까? 기체화되어서 얘 가다가 터빈을 돌리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 보내지면 밑에는 심층수 온도가 낮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액화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액화가 되어서 일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럼 다시 이렇게 무한 반복하면서 해양 온도차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력량이 아주 잘 예측이 되고 좋은 방법이다. 지금 아주 각광받는 방법인 거죠. 자, 방금 봤던 걸 토대로 선생님이 이 저기 뭐야 파력 발전 홍보 영상이 있길래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창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오션 에너지 세계 최초 자, 요게 반잠수식 파력 발전 시스템 그렇죠. 대한민국의 오션 에너지 어느 시스템이 최고의 파력 발전 뭐 시스템인가요? 하여튼 뭐 되게 광고를 열심히 하는데 원리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라쳇이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그렇죠. 위로 아래로 하강시, 움직이면서 무게 터빈이 추이에 원상 돌다가 반대로 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 이런 이해되시죠? 과정이 이게 아까 무슨 다음과 같이 식이었었어요? 그렇죠. 연속적으로 부유식이었죠. 회전하며 그렇죠? 부유식. 발전기를 자, 다음 가동시킵니다. 영상 볼게요. 자, 이번 거는 화력 발전 중에서 고정식입니다. 자, 고정식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일로 파도가 치면 이 파도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공기가 압축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나왔지만 다시 압축되면서 일로 돌려서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터빈을 돌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것이 뭐다? 고정식이다. 고정식 화력 발전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조력 발전소. 우리나라에 시화호가 굉장히 큰 조력 발전소가 있죠. 그죠?
조력발전소 잠깐 볼게요. 원리를 보면 시와의 조력발전소 되게 조력발전소 건설 공사 엄청나게 큰 거죠. 자, 여기가 이게 다 조력발전소라고 조석 현상을 이용한 조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 생산은 어떻게 하는지 식을 보자.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죠. 썰물시 발전이 완료된 후부터 시허우 해수위가 같아지는 시점까지 발전은 대기 모드를 유지하고 여기까지 대기겠지. 시허우 스위치가 안 수위와 해수위가 나니까. 같아지는 시점에 신규 수문, 수차를 개방하여 시허우에 물을 배수하는데 낙차 1.9m 시 수문 75대 25의 비율로 배수량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시허우 수위차가 발생하고 그 수위차에서 이렇게 전력이 형성된다. 그런 영상입니다. 자, 이번은 조류발전인데요. 조류발전은 지금 여러분들 국내 최초의 조류발전 현장에 가다 뭐 이런 영상이 있어.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하나 구해왔어요. 지금 울돌목으로 하죠. 울돌목.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대첩에서 성공했던, 엄청 빠르죠. 마치 무슨 강의 상류형과 같지 않습니까?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바닷가라는 게 믿어지지 않죠.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저기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터빈을 그냥 돌려서 이 터빈이 돌아가는 데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해양 온도차 발전 한번 잠깐 볼게요. 안녕, 난 한국에너지공단의 마스코트 세세야. 오늘은 해양 온도차 발전에 대해 알아볼까? 짧으니까 한번 보죠. 서양으로 기화기에서 끓는 점이 낮은 암모니아나 프로필렌에 열을 가해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해. 그러거나 나온 기체는 응축기에서 다시 냉각시켜 바다로 보내는 방식이야. 해양 온도차 발전은 에너지를 바다에 섞기 때문에 무한하고 공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언제든 발전이 가능해. 됐죠? 세세와 함께하는 신재생.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 생물자원과 그 다음 해양 광물자원 이렇게 볼 건데요. 해양 생물자원은 바다에는 정말 많은 양의 생물이 살고 있죠. 30만 종의 생물군이 있고, 연마다, 난 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1년에 약 6,500만 톤의 식량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재생산력이 육상 생물보다 무려 5배에서 7배에 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활용해서 바다에 양식을 하죠. 우리 바다 목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자, 그리고 해양에는 생물자원뿐만 아니라 광물자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광물도 있지만, 물속에 있는 주로 이온 형태로 물에 녹아 존재하는데, 염수, 호수나 해수 이런 데에서 추출되는 브로민 같은 거, 그다음 마그네슘 같은 거 있죠. 자, 그 다음 놀랍게도 얘들아, 우라늄도 바닥에 녹아 있어요. 그죠? 야, 0.003 ppm이래. 이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이란 뜻이에요. 100만 분의 1이란 뜻이니까 0.003이면 100만 분의 0.003이니까 상당히 미량이니까 얘들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망가니즈 단계라는 녀석입니다. 이 망가니즈 단계는 뭐냐면 심해저에 있어요. 이 심해저가 여러분들 어디야?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심해저죠. 굉장히 깊은 여기가. 이 심해저에 해수에 녹아있던 그런 무거운 금속 성분들 있지. 망가니즈, 철, 구리, 니켈, 막 이런 거, 이런 코발트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와서 조금씩 침전돼서 여기서 볼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는 이런 걸 망가니즈 단계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태평양에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이라고 있어.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을 탐사해서요, 우리나라 망가니즈 단계를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발빠르죠, 그죠? 대단한 나라. 자, 이렇게 되고요. 해양 자원은 이제 우리가 계속 무궁무진한 개발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이 다 해양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써서 없어질 여러 가지 가스 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 화석 연료도 있겠지만은 광물 자원, 생물 자원, 에너지 자원 모든 것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양에 또 눈을 돌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물 부족 문제도 여러분들 결국에 해수를 담수화시켰을 때도 해결 가능성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좀 더 살펴보면, 자, 망가니즈 단계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면
이 전체에서 여기에 상당히 고순도의 망간이나 아니면 철이나 뭐 구리나 뭐 니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막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이제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이 멀리 클라리온 클리퍼턴이라고 하는 여기 이곳에서 우리는 망가니즈 여기를 발견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는 그 확보한 단독 개발권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제 왜 아직 못하냐? 아직은 단가가 이거를 캐내는 데가 더 비싸. 실제 쓰는 것보단 미래 언젠가는 좀 더 뭐 채굴권을 훨씬 더 채굴을 더 편안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단가가 높아져서 충분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바로 지구의 자원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